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스펙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Z 플립을 처음 사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3에서 4로 업그레이드 해봐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렇게 결론을 내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 Z 플립 4의 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접히는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지 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거대한 종이를 편하게 갖고 다니기 위해서는 접어야 됩니다. 2번 접으면 더 작죠. 즉 스마트폰을 접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편하게 휴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Z 플립 4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사실 Z 폴드에 더 적합한 방식이죠. 7.6인치를 이렇게 접어서 일반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 똑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리뷰할 Z 플립 4는 굳이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스마트폰입니다. 일단 Z 플립 4의 화면 크기는 열었을 때 6.7인치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들이 6.2인치에서 6.9인치까지 존재했던 걸 생각하면 6.7인치는 그렇게 작지 않은 꽤 큰 사이즈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면 비죠. 이 갤럭시 Z 플립은 세로로 접기 위해서 세로 길이를 꽤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 형태보다는 훨씬 더 길죠. 우리가 큰 화면을 요구하는 주 컨텐츠들이 대부분 세로로 이렇게 긴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16:9나 16:10 정도의 비율이 적합해요. 물론 웹툰, 웹페이지, 문서 이런 것들은 세로로 컨텐츠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10 비율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기존 16:10, 16:9 비율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웹툰 볼 때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Z 플립은 이렇게 접기 위해서 괜히 더 길게 만든 거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접었으니까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들고 다니기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Z 플립을 사용해보면 그렇게 휴대성이 좋지는 않아요. 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세로 길이보다는 두께가 휴대성에 더 큰 요인이 되죠. Z 플립은 되려 휴대성이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벼운 여름 반바지에 들고 다녀보면 좀 불룩해지는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느낀 첫 번째 단점은 여전히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Z 플립 3의 3300mAh보다 12% 증가한 3700mAh가 탑재된 이번 Z 플립 4는 무게 증가가 4g인 걸 생각하면 힌지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경량화에 상당히 노력한 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Z 플립 4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들, 예를 들면 갤럭시 S22 플러스는 6.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4300mAh입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는 4800mAh였어요. 즉 이렇게 접히는 형태의 폼팩터를 위해서 30%나 되는 배터리 용량을 손해봤습니다. 제가 며칠간 사용하면서도 배터리가 진짜 빨리 따는구나, 진짜 3는 어떻게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따라요. 의미 없는 배터리 테스트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Z 플립 78%고요. 아이폰은 85%, S20는 76%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얘랑. 갤럭시 S20를 3년 동안 사용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차이가 없고요. 배터리 용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배터리 충전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는 거. 15W와 25W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급할 때는 진짜 25W가 짱이거든요. 45W가 더 좋고. 그런 점에서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다, 칭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쉽긴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점, 이 힌지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 공간의 부족함. 일단 첫 번째, 발열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합판을 뜯어보면 내부 공간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히트 파이프의 크기에 따라서 스로틀링 발생 빈도, 그리고 성능의 유지,
뭐 내구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도 동일해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프로세서를 때려박고 발열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내구성이나 효율, 뭐 열 관리 모든 면에서 단점을 보일 수밖에 없죠. 10회차 완료되었고요. 840에 2710, 1640점에 4458, 500에 1365점. 스로틀링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내구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열 관리가 잘 안 되는 기기들은 고장이 빨리 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수명도 빠르게 떨어지겠죠. 내부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스피커도 좀 구립니다. 스피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만원의 작은 뭐 보스 이런 스피커들보다는 5만원, 6만원대의 큰 스피커가 더 좋은 소리를 내줘요. 그만큼 스피커는 체급이 깡패인데요. G 플립은 요 아래쪽 작은 통으로만 울리게 되니까 스피커가 좀 구린 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접히는 것 때문에 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 번째 단점인데요. 한 손 사용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양손이 자유로운 상황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꺼내서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하고 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G 플립은 한 손으로 이 폴딩을 열기가 쉽지 않죠. 물론 케이스를 사용하면 한 손 사용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기존 바 형태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가 중간에 있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연다고 해도 이렇게 또 암호를 열어야 되고 또 길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막 써야 되고 이런 단점이 존재해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뭐 저 새끼 안 티네, 그냥 뭐 갤럭시 깔려고 나왔네. 근데 그건 오해고요. 저는 사실 갤럭시를 좋아해요. 갤럭시를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 성향상 그냥 간편한 걸 좋아하고 뭐 굳이 감성적인 영역보다는 이성적인 영역, 뭐 실용적인 영역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G 플립이 좀 불편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장점을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쓰면서도 느낀 장점은 분명히 3개나 존재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예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제품을 살 때 효율적인 측면만 보는 건 아니죠. 이제는 감성적인 측면, 심리적인 만족감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갤럭시 G 플립은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주변에 아이폰 쓰는 분들에게 아이폰을 왜 쓰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뻐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바이오닉 칩셋이 정말 우수하잖아, 램 효율이 좋다, iOS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감성, 예쁨, 요거는 뺄 수 없는 스펙입니다. 그런 점에서 G 플립 4는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되려 이 접히는 스마트폰의 개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G 폴드보다 더 뛰어난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이상하게 여성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항상 G 플립이 나오면 관심을 갖더라고요. 갤럭시 S 시리즈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재 같다, 뭐 좀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G 플립은 한번 사볼까? 예뻐 보이는데, 힙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나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 바로 플렉스 모드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저는 사실 G 플립 시리즈를 꾸준하게 써왔습니다.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나 이전작들 꾸준하게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플립을 쓸 때마다 저는 늘 느꼈습니다. 얘는 접혀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좋은 거다. 화면을 꺾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카메라를 활용한 셀카 모드, 삼각대가 없을 때 평평한 곳만 있다면 올려놓고 멀리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삼각대 모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플렉스 모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노트북 옆에 두고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품 조사를 할 때 정보도 보면서 이렇게 대본을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듀얼 모니터처럼 얘가 노트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 장점,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이건 뭐 전작 대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카메라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뭐 기존에 출시됐던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버전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안 좋죠. 하지만 전작과 비교하면 일치월장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센서 크기가 커졌다 보니 저조도 환경에서도 더 좋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사진이 훨씬 더 밝고 예쁘게 나옵니다. 뭐 색감도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손떨방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영상 많이 찍는 입장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떨림 없이 액션캠처럼 촬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사용해본 Z 플립 4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Z 플립 4는 전작 Z 플립 3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이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걸맞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거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이 폼팩터가 주는 단점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출시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혁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는 냉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Z 플립 4의 가격이 14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란 걸 생각하면 효율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Z 플립을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쁘다, 접히는 스마트폰 써보고 싶다,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얼리 어댑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Z 플립 4도 충분히 좋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Z 플립 5, 6는 더 멋진 녀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바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 봐.